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신문 기사나 혹은 어떤 매체를 통해서 국민기본소득제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예, 이 기사를 보면 로봇세나 환경세 같은 새로운 세원이 없어도 2021년에 정부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매달 30만 원의 급여를 기본소득으로 준다는 내용입니다. 네, 이 기사를 보고 많은 분들이 흥분하시더라고요. 아, 내가 이래서 이 정부 문제 있어. 이거 도대체 세금을 안 걷다는 게 말이 돼? 저거 정말 이것들은 진짜 뭐 하는 짓인지 몰라. 막 이러면서 흥분을 하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뭐, 이 정부에게 살림을 맡겨서는 안 된다. 나라를 맡겨서는 안 된다. 이렇게 흥분들을 하시는 걸 봤는데, 저는 이걸 보면서, 아, 역시 이렇게 가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거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그런 어떤 추세가 아니기 때문이죠.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AI 시대의 한 그 현상이기도 하고요. AI 시대로 나아가는 우리의 그 시대적인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사실 미국에서도 이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있었던 걸로, 지금도 진행 중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미국은 한 1000불 정도, 1000불이 넘는 수준으로 국민 전체에게 기본소득을 주겠다라는 것을 논의 중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즉, 이 모든 것들이 세계적인 흐름입니다. 즉, 소유에서 공유의 시대로 가는 것이죠. 그 이유는 바로 인공지능의 시대에 있고요. 역사적인 흐름으로 볼 때 지금은 더 이상 소유가 아니라 공유의 개념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인공지능 시대를 잠깐 살펴보면 인공지능 하면 떠오르는 것이 바로 AI죠. 즉 로봇들이 인간들의 직업들을 많이 가져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로봇을 갖고 있는 기업, AI를 갖고 있거나 플랫폼 기업들, 즉 이제는 대기업을 넘어서 초대기업, 초기업이 등장하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가 극적으로 편중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아주 대부분의 엄청난 부를 갖게 되는 그런 기업들이 나오게 되고, 이제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일자리를 그 로봇들에게 내어줌으로써 더 이상 자기가 예전에 그 누렸던 경제적인 그 수준을 얻을 수가 없게 되겠죠. 그렇게 되다 보면 정부가 그 로봇세라든지 그 기업들, 초기업들에게 더 세금을 부과하게 될 것이고, 그 세금을 걷어들인 정부는 다시 모든 국민들에게 국민소득이라는 그런 월급, 어떤 그 기본적인 것을 소득을 제공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것들이 소유에서 공유로 넘어가고 있죠. 여러분도 뭐 쉽게 주변에서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주택도 공유주택이 많아지지 않습니까? 공유주택을 보면 개인 공간은 컴팩트해져요. 개인 공간은 줄어드는데 대신에 뭐 응접실이라든지 사람들과 사귈 수 있는 친교의 공간이라든지, 그리고 헬스클럽, 이런 헬스클럽도 다 있고요. 식당이라든지 뭐 서재, 공부할 수 있는 공간도 공유를 할 수 있는 그런 주택들이 점점 나오게 되고, 그 주택들을 점점 선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뭐 어떤 30몇 평, 40몇 평 이렇게 살아봤자 이제 1인 가족이 많아지게 되고요. 그러니까 어떤 그 가족 단위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주택보다는 내 침실이나 내 개인의 공간은 작게 갖되 헬스클럽, 어떤 공공의 그 시스템들은 아주 좋게 갖춰져 있는 그런 공공주택, 공유주택들이 더 많아질 것이라는 거죠. 또 하나는 부동산에 대한 가치관도 달라지게 됩니다. 아, 나는 막 집을, 아파트를 어디다 마련해야 돼. 뭐 집이 두 채야. 뭐 땅이 얼만큼 있어. 라는 그런 소유의 개념, 주택이 소유의 개념이 아니라 뭐 어차피 죽을 때 갖고 가지도 못할 건데 뭐. 내 부동산이 내가 얼마 있는 것이 미덕이 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앞으로는 지혜롭게 사는 거죠. 뭐 내가 사는 동안에 편리함을 추구한다. 라는 그런 것으로 마인드가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부동산에 대한 것도 소유나 그 부동산을 가지고 재산을 축적한 것을 과시하는 것들이 더 이상 미덕이 아닌 것으로 점점 변하게 되는 것이죠.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의 우버, 이것도 역시 공유의 개념이고, 우리는 타다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유의 개념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무인 자동차가 되면 역시 이것도 멤버십이죠. 그래서 이젠 더 이상 이게 내 차야 하면서 무슨
차를 타고 내리는, 그걸 타고 다 운전하고 가는 그 소유가 아니라 그냥 멤버십으로 공유하는 시스템이 되니까 자동차를 사야 되는 것보다는 멤버십을 해서 뭐 오늘은 이 자동차, 내일은 저 자동차 운전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공유 사무실, 공유 작업실도 요즘 많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사무실이나 작업실을 멋있게 해놓는 것이 그 자신을 과시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이제는 점점 뭐 현실적으로, 경제적으로 실리를 추구하게 되죠. 그래서 공유 사무실을 쓰는 것이 더 이상 부끄러운 거나 초라한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지혜롭고 정말 제대로 잘 사용하고 있는 것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각종각색으로 다양하게 공유의 개념이 점점 커지게 되고 이 공유에 대해서 사람들이 더 좋아하게 됩니다. 사실 요즘 미니멀리즘 하시는 분들 많으시는데 이건 역시 공유죠. 소유에서 벗어나는 거죠. 미니멀리즘도 그동안 정말 물질에 대한 욕심, 갖고 있고 또 갖고 싶고 쌓아놓고 싶고 하는 것에서 벗어나는, 즉 소유에서 공유로 가는 하나의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발 하라리의 호모사피엔스를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유발 하라리가 농업혁명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농업혁명을 여지껏은 인류의 정말 혁신적인 발전, 문명의 커다란 진화를 이루기 위해서, 문명을 이루기 위한 기폭제, 어떤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사건, 좋은 쪽으로만 조명이 됐었는데 유발 하라리는 얘기했죠. 농업혁명은 사기다. 왜냐하면 농업혁명으로 인해서 인간의 삶은 그야말로 노동에 더 착취를 당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농업혁명은 이 혁명으로 인해서 빈부의 차이가 생기게 되고 부자들, 소수의 부자들을 위해서 다수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들을 위해서 노동에 자기의 모든 시간을 그냥 착취당하고 노동의 시간을 전부 다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이 됐다는 거죠. 생각해보면 이 지적은 뭐 일리가 있습니다. 그 이전의 인류는 빈부의 차가 없었죠. 네, 그냥 뭐 수렵채취 시대니까 자 배고프다, 이제 먹을 게 고기가 먹고 싶다, 고기가 떨어졌다 하면 다 같이 가서 사냥을 하고 사냥을 해온 것을 똑같이 나눠 먹고, 그리고 뭐 이게 어떤 그 저장 시스템도 문제가 있으니까 굳이 뭐 쌓아놓을 것도 아니고 이걸 갖고 재가공하지 않으니까 이걸 뭐 더 많이 갖겠다고 욕심을 부릴 필요도 없었죠. 또 뭐 나무 열매를 따다 먹을 때도 마찬가지고, 즉 인간은 편안하게 자기 시간을 마음껏 누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빈부의 차가 없었기 때문에 불평등도 생기지 않아도 되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바로 이 어떤 유발 하라리가 말하고자 하는 거는 그 소유로 인한 빈부의 격차 때문에 인류가 대부분 너무 힘들어졌고 자기의 삶이 굉장히 피폐해졌는데 그걸 인류는 모르고 살았다는 거죠. 저는 뭐 유발 하라리에 대한 부분적인 건 어느 부분 공감하지만 또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어서 오히려 전 인류가 점점 진화하고 발전했다고 생각합니다. 즉, 자, 이제는 더 지혜로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AI에게 일을 시키고 AI에게는 노동을 시키고 소유하고자 하는 그 욕심에 벗어나서 인공시대에 정말 중요한 건 놀이죠. 놀이를 더 개발하면서 더 즐기며 사는 거예요. 일 시키고 그 다음에 정부에서 주는 어떤 기본적인 소득을 갖고 생활을 하고, 아니면 놀이를 더 발달시켜서 그걸 통해서 또한 부수적인 또 자기만의 수입을 얻을 수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또 하나는 공유의 기쁨을 누리고, 굳이 집을 못 꼭 장만하느라고 스트레스 받고 평생 일하느라고 자기의 젊음과 청춘을 다 허비하지 않고 좀 더 자신을 위해서 내적 자아나 또 본질적인 것, 인생에 대한 것, 삶에 대한 것도 더 깊이 있게 생각하면서 좀 더 차원 높게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그래서 인생은 이렇게 차원 높게 진화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소유에서 공유로 넘어가는 것, 국민소득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문제입니다. 자, 호모사피엔스가 여지껏의 인류였다면 유발 하라리는 앞으로 인류는 호모데우스라고 하죠. 즉 인간으로서 신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뭐 몇백 년 살아서 신이 아니고요. 호모데우스를 그렇게 규정하기도 했지만 저는 그건 조금 생각이 달라서 인간으로서 신이 된다는 건 신적 차원의 어떤 내적 성장을 말하는 것이죠. 자,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소유에서 공유로 전환하는 우리 시대에 대해서 한번 쭉 훑어봤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감사드립니다.